자, 보자. 누구하고 누구를 반응시키냐면 흑연, 탄소가루죠. 뭐 흑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탄소가루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놈하고 이산화탄소를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될 수 있냐면 짜잔,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과량으로 존재하는 탄소랑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산화탄소가 되었다. 이런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자, 부피가 20리터인 그릇에다가 그 반응을 시킨 이산화탄소와 탄소가루를 같이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루 4g을 넣고 온도 T1에서 이제 아직 반응 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온도 T1이고 아직 반응이 진행되기 전인데 이때 이 녀석의 온도를 T2로 변형을 시키고 온도를 이제 증가를 보통 시켰을 거예요. 온도 증가를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반응을 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산화탄소로부터 일부 일산화탄소가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있었던 탄소 가루도 반응을 해서 그 질량이 변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지. 그거를 새로운 평형 상태에 나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는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 평형이 이루어진 온도 T2에서의 온도 정보를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자, 이때 R이 뭐죠? R? 기체상수죠. 기체상수의 온도를 곱해서 한꺼번에 표현해 주었는데 이건 뭐냐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온도에다가 기체상수를 곱해서 물리량을 보통 잘 제시를 해줍니다. 기체상수 값이 대략 0.082 정도죠. 계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온도랑 곱해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내부 기체들의 밀도, 내부 기체의 밀도가 또 중요 정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어떤 질문이 있느냐?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남아있는 여기에서 새로운 탄소 가루를 여기서 더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를 묻는 거예요. 자, 탄소 가루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정답은 기존 이루어진 평형이 변하겠습니까? 변함 없겠습니까? 변함이 없다. 왜죠? 저 탄소는 현재 상태가 뭐예요? 고체잖아요. 고체. 바로 고체는 평형 이동에 관계가 없죠. 아예 평형상수에 고체 성분은 표현이 되질 않죠. 그래서 고체를 집어넣어 봐야 기존 평형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탄소가루를 퐁퐁퐁 넣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존 나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부분합 등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X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요한 정보로 기체들의 밀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밀도와 기체 부피, 기체 밀도와 기체 부피. 그러면 부피 단위는 리터고 밀도 단위가 그램 퍼 리터니까 밀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뭐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그 기체들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체 밀도 1.1과 20리터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기체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산화탄소 두 개 곱해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2g이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는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그걸 합쳐서 20리터에 1.25를 곱하면 25g이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피하고 밀도 정보로부터 질량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러면 질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죠. 바로 뭐? 질량 보존. 그러면 22g, 4g, 25g, xg,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질량 보정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x가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1g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x가 1g을 뜻한다. 됐죠? 아주 간단한 화학 양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런 정보 하에서 그러면 1번하고 2번에서 제시된 풀이한 정보들은 여기 이미 다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내용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럼 요거로부터 세 번째 3. 바로 여기에 있는 평행상수 KP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봐라.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바로 우선 저 주어져 있는 물질들의 몰수 요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물질 몰수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1 반응 전 탄소 가루. 자, 몇 그램 있었어요? 4g 있었죠. 자, 그런데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2g/몰이 이 녀석의 몰 질량이죠.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응 전 이산화탄소 기체 몰수. 얘도 알 수 있는데 몇 그램 있었죠? 22g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CO2의 몰 질량은 얼마예요? 문제를 읽으면 4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2분의 1몰이겠죠. 자, 그리고 확실히 또 질량이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이것도 질량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얘는 이 둘을 합한 거죠. 합한 거기 때문에 25g 중에 어느 정도가 얘 질량인지는 당장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질량으로부터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이 탄소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가루에 대한 반응 후 이 탄소의 몰수 몇 그램 남아 있어요? 1g 남아 있죠. 몰 질량은 12g/몰이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12분의 1몰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얘를 몰수로 바꾸면 3분의 1몰, 얘를 몰수로 바꾸면 12분의 1몰,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역시 몰수를 알 수 있는데 얘는 2분의 1몰 이렇게 되겠군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뭘 계산해 보겠다? 자, 이제 이건 또 필요 없죠? 이거 지우겠죠? 이거 지우게 해줄게요. 지우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이 반응 양론. 자, 누구하고 누가 반응해요? 저기에 있는 탄소 고체와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되고 있다. 자, 반응 처음에 흑연 몇 몰 있었냐면 3분의 1몰 있었죠. 이산화탄소 2분의 1몰 있었죠. 여기서 일부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자, 그래서 최종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 있는 흑연이 12분의 1몰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12분의 1몰이 남게 된 거죠. 그럼 이걸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반응의 그 어떤 정도를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봅시다. 3분의 1이 12분의 1몰로 남았다. 얼마나 반응을 한 거겠어요? 바로 4분의 1몰씩 반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진 반응의 화학양론 계수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2니까 요 녀석의 그대로 4분의 1만큼 반응하고 얘는 2배인 2분의 1만큼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남겠어요? 4분의 1몰이 남을 거고 이 녀석은 얼마나 남겠어요? 2분의 1몰 생겼을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사실 그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자, 요거 그러면 질량으로 바꾸면 몇 그램이에요? 자, 질량으로 바꾸면 얘의 몰 질량이 44g per 몰이잖아요. 그럼 44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11g이겠죠. 됐죠? 그 다음 요 놈. 자, 일산화탄소는 그 몰 질량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28g이라고 돼 있죠. 그럼 28 2분의 1 하면 얼마죠? 14g이죠. 이게 사실은 누구랑 같아야 해요? 11g에 14g을 더한 여기에 있는 25g이랑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25g이 나오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 지금까지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탄소의 몰수, 이산화탄소의 몰수, 일산화탄소의 몰수까지 계산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때 평형 상태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얘는 2분의 1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는 4분의 1몰 이렇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또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평형상수 표현.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평형상수는 KP 되겠습니다. 자, P가 뭐 줄임말이죠? 바로 프레셔, 부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부분압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반응에서 기체 성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부분압은 부분압인데 CO2의 부분압,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부분압의 제곱.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 화학양론 계수가 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누구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는 표기되어 있지 않냐면 고체는 표기되어 있지 않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됐고 요 둘의 부분합 B로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놈의 부분합이 아니라 얘들의 몰수를 알고 있죠. 그러면 뭐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몰수로부터 부분합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기체 몰수와 혹은 기체 부분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기체 부분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P는 V분의 nRT.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일산화탄소가 됐건 이산화탄소가 됐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는 얼마예요? 20리터죠? 자, 그리고 그때 요 나에서는 온도가 T2잖아요. T2의 기체 상태가 곱해진 값이 얼마예요? 80이죠. 됐나요? 그러면 뭐가 됐건 그 기체 성분이 일산화탄소가 됐건 이산화탄소가 됐건 그 녀석의 온도 조건, 부피 조건은 같은 거니까 같은 그릇에 들어있으니까 부피도 같잖아요.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샥샥 나누어주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얘 나누어주면 얘는 4가 되고 리터가 약분이 돼서 뭐만 남겠어요? 바로
몰분의 NATM.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에 4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부분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의 경우는 몰수의 4배로 부분합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몰수의 4배니까 얘는 이산화탄소 몰수의 4배로 부분합을 표현할 수 있고 얘 역시 일산화탄소 부분합의 4배로 부분합을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값을 각각 넣어주면 자, 일산화탄소의 몰수는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부분합은 얼마예요? 몰수가 4분의 1이니까 얘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타난다? 그 값 4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 평형상수는 4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평형상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없어요?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죠? 사실 여기 ATM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야겠죠? 그래서 평형상수를 계산할 때는 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나와 있는 숫자들로만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양론 혹은 평형 분석 문제가 이번 시험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27번 27번 자 30페이지에 27번 찾았어요? 30번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고!